오늘은 영양평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무엇이 문제이며 그럼에도 왜 그만두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나 영양평가 시중. 헐, 평가 기준이 뭔데? 이번에 일을 잘 못했으니 무조건 C래. 그럼 성과평가 C는 왜 준 건데? 도대체 왜 하는지, 어찌 해야 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영양평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양평가 결과를 가지고 연간 연봉 인상할 때 인상률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승진 심의를 할 때도 단연간 영양 점수를 누적한 승진 포인트를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든 그렇게 하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능력 있으니 돈도 받고 위치도 오르고 영양평가 결과로 보상도 하고 승진도 하는 게 뭐 이상할 게 있냐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에서 쓰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영양평가. 그 정체가 무엇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평가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에나 직무라고 하는 자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자리에 정말 잘 맞는 사람을 구해서 합당한 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게 보통이죠. 예를 들어 여기 김 과장이 있습니다. 김 과장은 정말 적임이었기 때문에 자리에 합당한 금액을 주고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은 생각보다 더욱 유능해서 사장님은 김 과장을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연봉을 매겨주고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능력이 있으면 높은 자리도 주고 연봉도 높여주는 능력주의를 하고 싶은 게 어느 조직에서나 보편적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모든 직원을 볼 수 없으니 조직별 우수인재인지 검증할 도구가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인사에서는 검증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만들었고 이 사람이 커리어에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서 조건에 맞으면 이에 맞는 자리와 연봉을 주는 평가 결과 적용 기준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영양평가지요.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에 적정한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어디라는 체크의 단위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말하자면 특정 직무 담당자로 맞다고 볼 것인지 직책으로 볼 것인지 직급으로 볼 것인지 고민인 거지요. 관리자 직무를 포함해 모두 수백 개 직무별로 맞는지 기준을 정해야 하고 이 사람이 이 직무에 맞는지 각각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겠다 싶었겠지요. 그래서 직무별 영양적합도 판단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단위로 묻기 시작했죠. 전사 공통, 직군 공통, 직급, 직책별 단위로 묶어서 종합해 평가하기로 합니다. 대부분은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좋다는 내용들로 구성합니다. 간혹은 항목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요. 그러면 실제로 한 사람이 검토받아야 할 평가 문항은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지요. 이 항목을 다 뭉쳐서 종합점수를 매기고 종합점수가 높으면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척도도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역량에서 제대로 체크한다는 바스 방식의 인덱스는 쓰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1, 2, 3, 4, 5 점수로 체크하도록 합니다.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항목도 좀 이상하고 척도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수할 것 같으면 높은 점수를 주고 아니면 낮은 점수로 평가하라고 합니다. 관대화 방지를 위해 상대평가를 하라고도 합니다. 역량의 상대화인 거죠. 이 정도면 이걸 평가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역량을 정확히 재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항목이 무엇이든 그냥 얼마나 우수한지 종합점수 매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지 모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날림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해야 되는 건 어차피 성과평가도 정확하지 않은데 일부라도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누적하면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레퍼런스도 되니까요. 여러 번 상사가 능력을 검증했다는 의미도 있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서 어쩌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답이 없을까요? 저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영양평가라는 걸 제대로 하는 게 가능할 거냐? 그건 쌉 가능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고 약간 보완적인 방향에서 맞춰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양의 개념에 충실해서 영양의 본질적 개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에 특화되어 잘하는 게 영양입니다. 원숭이의 바나나 따기 능력처럼 차별적으로 잘하는 능력이 영양이란 말입니다. 영양의 어원에서 이미 경쟁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데 각 업무 특성의 경쟁적 차이를 볼 수 있는 고성과자 행동 특성이 영양입니다. 이전 S그룹 영양평가처럼 총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을 영양이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쓸 것인지에 따라 평가 산출물의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가령 직무 영양급에 활용한다면 정해진 직무값에서 연봉의 급간 차이, 연봉 차이를 낼 수 있는 레벨 판단 기준으로서 영양평가를 해야 합니다. 순수 영양급에 적용할 거라면 영양급의 단위가 되는 직무 또는 스킬과 그 스킬의 수준 판단이 가능한 결과가 나오도록 영양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령 특정 언어 개발자이고 숙련도가 얼마인지 각각의 값이 나와야 합니다. 또 직책급이나 직책 승진에 사용할 것이라면 직책에 맞는 역할 또는 자격의 충족 기준으로서 영양 항목을 설정해 평가해야 됩니다. 가령 본부장감인지 현재 수준을 측정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선수로서 아무리 선수 역량을 쌓아도 리더십 역량이 낮으면 코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몇 해에 걸쳐 잘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준이 요건을 충족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즉 누적이 아닌 허들인 겁니다. 세 번째, 영양 정보를 통해 선발과 개발, 보상의 로직으로서 일관되게 쓰일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각각 따로 놀거나 아니면 아예 쓰이지 않으면 영양 정보는 무용해집니다. 잘 생각해보면 직무 정보와 영양 정보를 비교, 매칭해서 직무적합도 수준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실제 맨파워, 즉 인적 자원량 적정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은 그냥 인사만의 기준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통해야 됩니다. 인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현업에서 굴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기존 영양평가 중 안 맞는 것은 폐기하는 것부터 하나씩 제대로 된 컨텐츠를 새로 만들고 기능을 구현해 실행할 수 있도록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양정보의 활용은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차라리 영양평가가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없애지 않고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면 어려운 길을 가셔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할 거라면 그 정도까지 각오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베니핏은 커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봅시다.